근데 거짓말처럼 내가 판 가격이 가장 저점이었어요.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이유 없이 내 주식이 급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뭐 이런 거죠. 아침에 출근길에 습관적으로 네이버 증권을 열어봤는데 인기 검색 상위 종목에 내가 투자한 주식이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는 주가가 오르던 하락하던 항상 인기 검색 순위 상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투자한 주식은 중소형주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뭐 아니면 도죠. 근데 이 불길한 예감은 절대 틀리지가 않습니다. 실제 시세창을 열어보니까 내가 투자한 주식이 막 급락하고 있는 겁니다. 이성이 마비가 되죠. 그래서 일단은 야 이거 팔아치워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MTS에 접속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당황스러운 순간에는 비밀번호가 한 번쯤은 틀리더라고요. 그 와중에 내 주식은 더 많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죠. 드디어 MTS에 접속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주문을 넣었어요. 근데 일단 아쉬운 마음에 지정가로 한호가 높여서 주문을 넣게 되죠. 근데 계속해서 주식이 떨어지게 됩니다. 몇 차례 정정 주문을 냈으나 역시나 체결되지가 않죠. 급기야 시장가의 주식을 모두 내던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한가 근처에서 결국엔 체결이 됐어요. 일단은 휴, 한숨 덜었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내가 왜 이런 주식에 투자했는지 후에 막심한 감정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끝내면 괜찮습니다. 근데 이런 주식 같은 경우에는 미련이 남게 되죠. 그래서 몇 분 뒤에 다시 한번 그 주식의 주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거짓말처럼 내가 판 가격이 가장 저점이었어요. 내가 판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주가가 차츰차츰 반등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주식을 팔았지? 라고 하면서 안 되겠다. 다시 사야겠다. 내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다시 매수 버튼을 누릅니다. 근데 거짓말처럼 바로 그때부터 주가는 다시 하락하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최저가로 마감한 케이스가 종종 있습니다. 자, 이 투자자는 과연 무엇을 한 걸까요? 정말 그냥 돈을 갖다가 버린 그런 격이 돼버렸죠. 제대로 세력에게 설거지를 당했다. 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좀 극단적인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량주 같은 경우에도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뭐 하한가까지는 아니래도 뭐 하루에 5%, 뭐 7% 이런 식으로 급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급락하는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하다가 정말 나도 모르게 시장가에 그 주식을 내던져 버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봤더니 그때부터 막 주가가 올라요. 내가 괜히 팔았네 하면서 다시 사고 나서 거짓말처럼 또 그때부터 다시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경험들을 한 번씩은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은 이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멘탈이 나가버립니다. 10중 8구는 MTS를 지워버리고 한동안은 주식을 쳐다보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기억이 좀 무뎌지고 난 다음에 다시 시장에 복귀를 해서 주식 투자를 하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입니다. 과연 이 투자자는 앞으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기억은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가령 몇 년 전에 길에서 걸어가다가 1,000원짜리 지폐를 준 기억, 그리고 몇 년 전에 주식 투자로 수억 원을 잃은 기억, 이 두 가지 중에서 당연히 이 후자의 기억이 상당히 강하게 각인됩니다. 그 이유는 이 부정적인 기억은 이 편도체에서 수용을 합니다. 근데 이 편도체가 해마체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감정이 섞인 기억이 우리 기억에서 우선순위 1순위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정적인 감정이 반영이 되어 있는 기억은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로 해마체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이 기억에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 이런 게 없고요. 그냥 두려운 기억, 한마디로 트라우마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 공황장애가 두려운 것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단순히 시세만 가지고 부화내동해서 매매를 그르치는 이런 실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해당 기억을 외면해버리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기억과 맞서서 계속해서 곱씹으면서 이 기억을 극복하기 위해서 습관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매매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이냐? 주식 클리닉을 운영하고 도박 중독자들을 치료하는 정신과 전문의가 제시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크게 3단계로 나눠요. 인지, 변환, 행동. 자, 첫 번째 인지 과정입니다. 인지 과정은 실수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기억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기억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서술적 기억과 비서술적 기억으로 구분이 돼요. 서술적 기억은 우리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기억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발생한 일들에 대한 기억, 공부에서 얻은 지식에 대한 기억, 이런 것들을 서술적 기억이라고 하죠. 주식으로 발생한 트라우마적 기억, 이런 것도 이 서술적 기억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서술적 기억. 이거는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자리 잡은 기억이에요. 대표적으로 절차적 기억을 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의 스킬, 습관,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저장소입니다. 대표적으로 자전거 타기를 들 수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자전거 타기를 배웁니다. 그리고 한동안 타지 않고 한참 후 성인이 된 후에 다시 자전거를 탄다 하더라도 몸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절차적 기억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 이 매매 실수로 인해서 큰 돈을 잃은 그런 기억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불완전한 감정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 그런 것이 없고 단순히 트라우마로 남아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그 두려움 때문에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술적인 기억을 비서술적 기억 중에서 이 절차적 기억으로 변환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구체적으로 반복적으로 행동을 해야 돼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일단은 그 실수를 외면하지 않고 직면을 하는 방법입니다. 컴퓨터 바탕화면, 그리고 이 스마트폰 바탕화면에 내가 정말 실수를 통해서 큰 돈을 날려버린 그런 종목, 그리고 그 이유를 상세하게 기술을 하고 그걸 매일매일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음부터는 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다짐을 하는 거고요. 더 구체적인 방법은 이 매매를 기계적으로 하는 겁니다. 앞서서 하루에 정말 2번의 한가를 맞았던 그런 사례를 살펴봤을 때 우리가 그냥 시세를 보고 충동적으로 매매를 하다 보니까 정말 최저가에 매도를 하는 그런 실수를 범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하는 방법을 연습을 하는 겁니다. 가령 50만 원으로 부담이 안 되는 금액 선에서 연습을 한다라고 한다면 먼저 이 분할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5만 원짜리 주식을 5번에 나눠서 사는 거예요. 투자금의 20%씩 그렇게 나눠서 사는 겁니다. 가령 5만 원 이 가격에서는 시장가로 먼저 20%를 사고요. 장중 현재가로 20%를 삽니다. 그리고 시간의 종가로 나머지 20%를 사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투자 원금 중에 총 60%를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더 떨어질 수 있으니 한 10% 낮은 가격, 이를테면 45,000원에 예약 주문을 걸어 놓는 겁니다. 나머지 한 20% 정도.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락할 수 있잖아요. 즉 2번 정도는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매수를 한다라는 관점에서 한 4만 원 정도의 나머지 20%의 투자금을 예약 주문을 걸어 놓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하고요. 매도도 마찬가지죠. 1차 매도가가 5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60%는 이 5만 원에 매도를 하되 한 번에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가의 20%, 장중 현재가의 20%, 시간의 종가의 20% 이런 식으로 규칙적으로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가가 더 오를 수도 있으니 한 10% 높은 가격에선 다시 또 예약 주문을 걸어 넣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으니 10% 높은 약 한 6만 원에서 나머지 한 20%의 물량을 예약 주문을 통해서 매도를 걸어 놓는 것입니다. 이거를 수없이 반복을 하는 거예요. 분할 매수, 분할 매도하는 습관이 우리의 절차적인 기억에 남아서 설사 긴박하고 트라우마적인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최고가의 매수를 하고 최저가의 매도를 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정신과 전문의가 이러한 방법을 추천해드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바로 살려 주식 시효입니다. 책 제목이 참 재밌죠. 이분은요, 한 10년 전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분이 정신과 전문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심리를 상당히 잘합니다. 근데 본인의 투자 심리는 컨트롤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투자를 할 때 3억을 가지고 세 종목에 몰빵을 했는데 순식간에 8천만 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심리나 정신은 컨트롤해주는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고 주가에 휘둘리다 보니까 그런 실수를 범한 것이죠. 이후에는 꾸준히 이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자신의 심리를 컨트롤하는 그런 방법들을 연구를 해서 지금은 꾸준히 수익을 내는 투자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최근 3년간은 이 주식으로 큰 돈을 잃은 분들, 이 주식 중독자들, 도박 중독자들, 이런 분들을 치료하는 정신과 전문의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투자에서는요, 투자 관련 지식이 30%, 심리가 70%라고 생각합니다. 주식 매수, 매도 스킬, 기업 분석 스킬, 가치 평가 스킬,
자, 이런 것들을 아무리 잘 알아도 심리에서 내가 흔들려 버리면은 내가 배운 지식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손해를 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 주식 투자 세계에서는요. 자, 그런 차원에서 정신과 전문의가 이 뇌과학적으로 이 투자자가 왜 이렇게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지, 우리의 감정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감정을 어떤 방법으로 컨트롤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잘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주가만 보면은 마음이 콩닥콩닥 거리시는 분들, 정말 주가 때문에 뇌동매매를 통해서 정말 고점에 사고 저점에 파는 분들, 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살려 주십시오, 이 서적을 통해서 장기간 꾸준히 수익을 내는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